내가 왜?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줬으면 됐지. 집안일까지 하라고?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입만 열면 들려주던 18번 대사입니다. 은퇴 후 무슨 벼슬을 얻은 사람처럼 저를 부려먹던 남편. 매일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물 떠와라, 밥 차려라, 리모컨 어딨냐는 기본이고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기 일쑤였죠. 심지어 제가 허리 디스크가 생겨 기어다녀야 할 판에도 사골 곰탕을 끓이라던 그 뻔뻔함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당장 이혼해요. 그렇게 저는 반반 재산과 위자료도 포기하고 지독한 남편의 그늘을 벗어났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날은 오는 줄 알았어요. 새하얀 셔츠에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65세의 바리스타 강 선생님. 전 남편에게서는 맡을 수 없었던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남자. 그의 깔끔함에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죠. 하지만 여우를 피하려다 곰을 만난다는 옛말처럼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더군요. 실수로 떨어뜨린 커피 한 방울에 얼굴색이 변하던 남자. 제육볶음과 김치전 앞에서 냄새 뵐까봐 환기부터 시켜야 하는 남자와의 연애. 과연 저는 이 황혼의 로맨스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기막힌 62살의 홀로서기 대작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정순동입니다. 이틀 동안 시골에 사는 친정엄마를 보러 다녀왔어요. 엄마 생신이라 며칠 전부터 준비했죠. 오랜만에 언니네 식구들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거운 반찬을 두 손 가득 들고 말이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식탁과 거실 테이블 위엔 그릇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밥알이 말라붙어서 딱딱하게 굳어있고 음식물이 사방팔방 튀었는지 거무튀튀한 얼룩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퀴퀴하고 쿰쿰한 이 이상한 냄새는 또 어떻고요? 옷가지들은 왜 사방에 뱀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는 건지. 바로 주방으로 달려간 저는 눈앞의 상황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싱크대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어요. 한겨울에도 파리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죠.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떡져 있고 수염이 보기 싫게 덥수룩해졌어요. 제가 친정을 다녀올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은 것 같았죠. 이게 뭐예요? 으이고 좀 치우지. 남편은 제가 핀잔을 주는데도 해맑게 웃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치운 거라더군요. 그럼 저 쌓인 그릇들은 뭐냐고 물었죠. 당신이 할 텐데 저걸 내가 왜 치워? 속 터져 내가 말을 말지.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느라 온몸이 피곤했지만 어쩔 수가 있나요?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얼추 집이 정리되었을 때 언니가 싸준 김치를 꺼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포장이 너무 깔끔했어요. 정갈한 반찬마다 직접 반찬 이름을 써서 스티커로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성에 고맙기도 하고 감탄을 하다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형부의 작품이었죠. 은퇴한 형부는 집에서도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그 덕에 언니는 요리부터 청소, 빨래까지.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요. 내 형부 은퇴하고부터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 언니의 말에 부러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우리 집은 방금까지 쓰레기장이었어요. 겨우 제가 되돌려 놓았지만 아직도 멀었죠. 젊었을 때도 형부는 돈도 척척 잘 벌어다 주더니
은퇴 후에는 집안일까지 다 한다고요? 눈이 자동으로 남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뭐가 좋다고 저렇게 희죽대는 건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나 칭찬할 게 없는 사람. 은퇴 생활을 시작한 뒤로 저와 점점 원수가 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뭐 어쩌겠어요. 제 팔자련이 해야지.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날 밤 눈에 띄는 곳만 대충 치워놓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찾은 저는 토할 뻔했어요. 지린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저기 튀어있는 오줌 자국. 빨래 바구니는 이미 꽉 찬 상태였어요. 씻지도 않았는데 뭔 빨래가 이렇게 넘치는 건지. 참다 못해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 당신도 집안일 좀 하라고 말이죠. 내가 왜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줬음 됐지. 남편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억울하면 저더러 이제 나가서 일 좀 하랍니다. 그럼 자기가 집안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저는 쓰레기 봉투를 힘껏 묶으면서 중얼거렸죠. 집안일에도 은퇴가 있었으면 좋겠네. 남편은 들은 척만 적단 것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손도 까딱하지 않더군요. 결국 제가 쓰레기 봉투까지 모두 내놓고 분리수거까지 해야 했죠.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재빨리 잠자리에 든 남편은 꼬질꼬질한 상태 그대로였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싫어 멀찍이 떨어져 잠을 청했죠.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저는 이런 꽝인 남편을 만난 걸까요? 그런 생각에 쉽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부부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제 고향 친구인 문인의 부부와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곤 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남편은 모임을 핑계를 삼아 콧바람도 쐬고 술도 마실 수 있어 그런지 군말 없이 따라왔죠. 문인의 부부는 이번에 아들을 장가 보냈다며 그 기념으로 식사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신난 표정을 감추지도 않고 연거푸 들이마셨어요. 친구는 이야기 중에 요즘엔 아들도 집안일을 가르쳐서 보내야지 밥이라도 얻어먹는다며 웃었죠. 그래서 문희 남편도 최근에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계란 후라이도 못하던 남편이 잡채, 김밥, 황태국 등을 척척 만들 수 있게 되었대요. 저는 대단하다며 그저 감탄했죠.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제 남편이 억울한 투로 말했어요. 아니 평생 일했으면 됐지. 뭘 더 자꾸 해야 한다는 거야? 문희는 이제 남편도 일을 안 하니 은퇴 후에는 함께 집안일을 해야 맞지 않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누구 덕에 연금을 이만큼이라도 받게 됐지? 자기들은 집에만 있었으면서 말이야. 제 남편의 말에 문희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디 나가서 그런 소리라면 요즘은 꼰대 소리 듣게 되니 조심하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꼰대라도 어쩔 수 없다고 사실은 사실이라고 억지를 썼습니다. 저는 남편이 입을 열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문희는 저를 화장실로 불러냈죠. 남편분이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다고 걱정을 해주었어요. 집에서도 저러시니? 누가 보면 조선시대 사람인 줄 알겠다. 친구의 걱정스런 말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창피했어요. 요즘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남편이 말은 저렇게 해도 도와줄 땐 또 잘 돕는다고 했죠. 문희는 제 말에 그제서야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문인의 부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내일 병원에 약을 타러 가는데 더 마시면 안 된다며 남편을 말렸죠.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몰라주고 집에 안 가겠다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택시까진 친구 남편이 도와주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부터는 휘청대는 남편을 저 혼자서 데려가야만 했어요. 분위기를 보고 적당히 마셔야지. 자기 기분만 좋으려고 들이부으면 어떻게 해? 겨우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침대에 눕히려는 순간이었어요.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삐끗한 거였죠. 파스를 붙여도 진통제를 먹어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새 고생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라고 하더군요. 최대한 무거운 걸 들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저는 꼼짝없이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래도 미안하긴 했나 봅니다. 남편은 허리도 굽히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선 저를 보더니 도와주긴 하더군요. 당장 오늘이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라 남편을 불렀죠. 남편을 불러 쓰레기를 분류하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영 알아듣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한참 뒤에 남편은 벌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비실 아저씨가 자기더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분리수거를 엉망으로 해놨다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망신을 당했나 봐요. 원래 경비실에서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 아니냐고. 화가 난 남편은 궁시렁거리면서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다시 남편이 분리수거를 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 같이 보였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런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려자니 그것이 더 고역이었어요. 허리가 아픈 건지 골치가 아픈 건지 이젠 잘 모를 지경이 되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집은 순식간에 쓰레기 천국이 됐어요. 싱크대엔 그릇이 산처럼 쌓였고 거실 바닥엔 먼지가 굴러다녔죠. 화장실은 차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댄 결과였어요. 제가 없었다면 이거보다 더 심해졌을 겁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았죠. 차라리 보지 않고 허리가 낫도록 집중해야 했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를 받고 침을 맞았어요. 하지만 한번 탈이 난 허리는 다시 쉽게 나을 것 같지 않았죠. 저는 결국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딸은 현관문을 들어서며 코를 움켜쥐었어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돼지 우리지. TV에서나 보던 쓰레기 가득한 집이 자기 친정이 될 줄 몰랐다면서. 딸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 수 있냐고 경약했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허리가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집을 이렇게 대책 없이 어지럽히면 어쩌냐고 따졌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딸이 해주니 그저 속이 후련했습니다. 내가 엄마처럼 이렇게 아픈데 정서방이 아빠처럼 한다고 생각해봐. 딸의 말에 남편은 가만히 생각하더군요. 정서방은 그러면 안 된답니다. 딸이 집에서 노는 게 아니니 무조건 집안일을 같이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꽉 막힌 생각에 딸조차 한숨을 내쉬고 말았어요. 딸은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무려 3시간 동안 혼자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계속 어떻게 살아?
청소 도움이라도 구해볼까? 전 정말 괜찮았습니다. 딸의 말에 정말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집이 조금 깨끗해진 탓에 저는 몇 주를 더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에만 제 신경을 집중할 수 있었죠.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허리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였죠. 하지만 여전히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일을 시켰어요. 아니, 그 정도면 다행이었죠. 리모컨 찾아와라, 안경 갖다 달라, 약을 챙겨달라, 물 가져와라. 하루에도 수십 번을 불러댔습니다. 처음엔 못 들은 척도 해봤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짜증을 내며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죠. 병원에서 쉬라고 했다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많이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허리가 더 빨리 좋아진다고 했죠. 저는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아직 회복도 안 된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손도 까딱 안 하려는 남편의 치가 떨릴 지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뜬금없이 사골곰탕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골곰탕은 손이 많이 가니 사서 먹자고 했어요. 남편은 직접 구운 것이 맛있다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했죠.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깔끔한 사골 국물을 얻으려면 핏물을 빼야 했죠. 무거운 솥을 옮겨가며 냉장고에 굳혀 기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작업인데 허리가 아픈 지금 무리였어요. 싫다고 했더니 남편은 툴툴거렸어요. 다 나았는데 괜히 엄살 부리는 거 아냐? 집안일 하기 싫어서. 남편의 말에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누가 해야 할 소리를 저렇게 아무렇게나 하죠? 나이 들어 먹고 싶은 것도 말도 못하냐면서 종일 투덜대는 남편의 입을 막고 싶었어요. 저는 결국 사골을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종종 사골을 직접 구워온 터라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은근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했죠.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나름 조심한다고 했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무심코 뼈가 담긴 솥을 옮기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투둑하는 소리가 났죠. 전기가 지릿하는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와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솥과 함께 저는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다행히 국물이 얼추 식은 터라 화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달려나왔어요. 이번에는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저와 쏟아진 사골, 국물을 번갈아 보더니 짜증을 냈어요. 조심 좀 하지, 아까운 사골 다 버렸네. 저를 부축하면서도 중얼거리는 그 말에 저 역시 짜증이 났죠. 지금 누구 때문에 디스크가 재발했는데 여전히 사골 타령을 하는 그 입을 꼬집어주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하기 싫었던 거 다 알아. 그렇게 죽상을 하고 만드는데 될 리가 있나.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참아왔던 게 폭발했습니다. 부축하던 손을 뿌리쳤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제 말이 우습게 들렸는지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혼?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줄 아냐면서 후회할 짓 말라더군요. 저는 지긋지긋하다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당신의 종노릇은 이제 못 해먹겠다 했죠. 남편도 그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해볼 테면 해보잡니다. 평생 집에서 놀고 먹으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도 모른다면서 자기나 되니 이 정도로 대해주는 거랍니다. 이 정도? 허리가 끊어지도록 부려먹는 걸 말하는 거야?
저는 그런 거면 사양하겠다 했죠. 그 누구도 못 버틸 거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그런 낡아빠진 생각으로 살아갈 당신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잘 살아보라고 했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버럭 화를 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한 번 마음 먹기가 어려워 그렇지. 이혼은 결정을 내리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합의 끝에 15평 아파트를 하나 사서 나왔습니다. 총 6억 정도 되는 재산 중에 2억 4천만 원 정도를 받고 빨리 끝내기로 했어요. 내가 30년을 죽도록 벌어서 산 아파트야. 당신이 뭘 했다고 40%를 가져가? 남편이 도둑놈 신보라면서 길길이 날뛰었어요. 사실 괘씸한 그 사람의 말 때문에라도 제 허리 디스크 치료비까지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저는 남편에게서 멀어지고 싶을 뿐이었죠. 저 인간 낯짝을 더 보느니 차라리 돈 좀 손해보고 말지. 제 선택은 현명했어요. 아담한 아파트에 들어서니 마치 천국 같았죠. 혼자 지낼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 주는 편안함. 눈물이 날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집을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게 꾸몄어요. 제가 좋아하는 접시와 컵을 사서 장식했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나요? 그 시간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까지 걸었습니다. 눈치를 보거나 챙겨줘야 할 남편도 이젠 없었죠. 신기하게도 그토록 낫지 않던 허리가 금방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감탄했어요. 역시 제 만병의 근원은 전 남편이 틀림없었죠. 저는 새롭게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증반 모집 공고를 보았어요. 무언가를 마냥 취미로 배우기는 싫었습니다. 여차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싶었던 제 생각과 맞는 수업이었죠. 첫 수업이 시작되고 강의실에 들어가니 수강생들이 모두 제 또래였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도요. 65살의 강재아 선생님. 그 나이에 카페를 운영하며 지금도 바리스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얀 머리가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깔끔한 인상이었죠. 커피향이 물씬 풍기는 곳에서 남자가 앞치마를 메고 있는 모습이 무척 잘 어울렸습니다. 서툰 수강생들의 실수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움을 주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두를 갈다가 흘리고 물을 부으면서도 손이 떨렸죠. 다른 사람은 벌써 끝냈는데 저만 한참을 허둥대고 있기도 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강 선생님은 제가 흘린 원두를 행주로 닦았어요. 전 남편이었으면 덜렁거린다고 구박이나 했을 테죠. 어느 날은 제가 키가 작아서 손이 잘 안 닿았습니다. 발을 들고 겨우 머신을 작동시키려는데 강 선생님이 어디선가 발받침을 가져다 주셨어요. 남자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죠. 가까이서 대화를 하다 보니 남자에게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서는 섬유유연제 향이 은은하게 났어요. 세상에는 이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정반대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들 대충 정리하더니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남아서 커피 머신 주변을 깨끗이 닦았어요. 마른 행주로 물자국 하나 없이 스테인리스를 반짝반짝하게 광을 냈죠. 이건 전 남편 때문에 생긴 습관이었어요. 뿌연 상태로 남겨두거나 지저분한 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런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이렇게 깔끔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덕분에 제가 할 일이 줄었네요.
저 역시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보답이라며 제게 새로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내려주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소소하게 개인 사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은퇴 후에 커피에 빠져서 바리스타가 되었다고 했어요. 사업은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소소하게 먹고 살만하다고 했죠. 강의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과는 5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죠. 은퇴 후에 성격 차이를 견디기가 힘들었다면서요. 저도 최근에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이유였다고. 서로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쩍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선생님은 제 길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죠. 남자의 따뜻한 미소에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업 중단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강 선생님과도 부쩍 친해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기만 했던 실력도 좋아져서 이젠 제법 능숙하게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되었죠. 어려운 용어와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은 강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어요. 덕분에 저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한 번에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수업이 다가오자 저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강 선생님과 헤어져야 하는 것에 뭉클해졌죠. 저는 진심을 다해 강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이지 덕분에 자격증이라는 걸 딸 수 있었다고. 그렇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고 말이죠. 남자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축하도 할 겸 밥 한 끼 같이 하실래요? 그 말에 심장이 또 다시 두근거렸어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죠. 강 선생님도 제가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오히려 저를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우리는 어느 조용한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강 선생님은 제가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보기 좋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저 스승으로만 좋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참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강 선생님과 저는 뭔가 잘 통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부를 묻던 딸이 뜬금없이 전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요즘 요리교실에 다닌다고 했죠. 엊그제는 세상에 손녀가 먹을 수 있게 메추리알 장조림과 호박전을 직접 만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나 닦고 만들었는지 물어봐라. 저는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았나 보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제 옆에서 왕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사라지니 허전함이 밀려오나 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남편의 감동적인 변화에도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딸은 어쨌든 아버지가 잘 지내고 있고 성격도 변화하고 있으니 서로 쌓인 앙금을 좀 풀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과는 상관없어. 내 인생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신 엮지 마. 딸은 은근히 우리가 다시 합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강 선생님 같은 남자를 만나고 나니 더더욱 그랬죠. 오후에는 친구 문희를 만났습니다. 이혼하고는 처음이었죠. 카페에서 만나 한참 수다를 떨었어요. 혼자 사는 건 좀 어떠냐고 문희가 물었습니다. 저번에 같이 밥 먹었던 전 남편은 솔직히 너무 별로였다고. 친구는 이제서야 고백했어요.
앞으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봐. 친구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지고 말았죠. 문희는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혹시 지금 좋은 남자가 있나 보다며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전 남편이랑은 완전 정반대인 사람이라고 강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꺼냈죠. 깔끔하고 세심한 데다 목소리까지 부드럽다고 말했어요. 문희는 저를 한껏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요즘 노력은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이젠 서로 양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사이가 되면 부부끼리 한번 보자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 선생님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이번에야말로 저도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친구가 강 선생님을 보면 깜짝 놀라며 감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근사한 사람이 저와 깊은 관계가 된다면 친구도 부러워하겠죠. 조금 성급하긴 해도 뭐 어떤가 싶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 선생님은 달랐죠. 제게 꼭 맞는 사람같이 느껴졌어요. 설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 선생님이 운영하는 카페에 거의 매일 찾아갔어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서 배운 걸 잊어버리기 싫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를 보고 싶어서였죠. 아담한 카페의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손님을 맞이하는 강 선생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전 행복했죠. 남자 역시 제가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제가 찾아갈 때마다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원두며 로스팅 방법이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매일 다른 커피를 맛보여주며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치는 시간에 맞춰 저더러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강 선생님 집으로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날은 더 특별히 카페 일을 열심히 도왔어요. 정신없이 테이블을 닦고 컵을 정리하고 바닥 청소까지 깨끗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린 카페 문을 닫고 남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 선생님의 집은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은은한 향이 나는 집 안의 풍경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집이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고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강 선생님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쿠션도 각이 잡혀 있어서 함부로 기대기가 조심스러웠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강 선생님이 요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명란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이었어요. 간단하게 준비했다는 말에 저는 그저 계속 감탄할 뿐이었죠. 이런 남자가 세상에 존재했다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평생을 그 냄새나는 집안에서 여전히 조선시대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고지식한 전 남편과 계속 살 뻔했죠.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 같은 남자와 30년 이상을 살아온 것이 억울할 지경이었어요. 요리는 완벽했습니다. 좀 돕겠다는 제게 손님이 무슨 설거지냐며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설거지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죠. 싱크대 물기까지 완벽하게 닦아내고 행주를 말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문득 이런 남자가 왜 여지껏 혼자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강 선생님께 물어봤죠. 이 나이가 되니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서로 맞춰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알고 있다면서요. 순간 실망감이 들었어요. 저는 은근히 이 사람과의 재혼까지 꿈꿨거든요.
그런데 강 선생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사님이라면 재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이지 나이는 상관없었죠. 이렇게 설레인 적이 언제 있었던가요? 식사를 마치자 강 선생님은 커피를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좋아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니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죠.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는데 그만 실수로 커피 한 방울이 거실에 깔린 카페트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미안하다며 황급히 휴지를 꺼내서 닦아냈죠. 순간 강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휴지로만 닦으면 얼룩이 남는다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약품이 묻은 물티슈를 가져왔더군요. 빠르게 얼룩을 문지르던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조심 좀 하시지. 살짝 민망했습니다. 아끼는 카페트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었어요. 깔끔한 성격에 커피 얼룩이라도 질까봐 그러는 거겠죠. 순간 화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커피가 맛있다고 칭찬했더니 금방 강 선생님의 표정이 풀어졌어요. 오늘따라 커피가 잘 뽑혔다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깔끔한 이 남자는 못하는 것도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더 할 일이 없었죠. 정말 그는 제가 지금껏 꿈꿔오던 남자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강 선생님의 카페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말에도 오랜만에 쉰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가 놓칠 수 없죠. 이번엔 제가 강 선생님을 집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설레는 마음에 아침부터 장을 봤죠. 비가 내리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요리 솜씨를 발휘하기로 했어요. 제육볶음에 김치전, 그리고 막걸리. 강 선생님은 세련된 취향이라 이런 걸 안 좋아할 것 같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한식이니까요. 그래도 제 손맛은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돼지고기를 팬에 지글지글 볶았어요. 김치전도 바삭하게 부쳤죠. 막걸리는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강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우산까지 깔끔하게 접어서 들고 있었죠. 순간 제가 준비한 음식이 그의 옷에 묻으면 어쩌지 싶어 당황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맞이했죠. 남자는 집에 들어오더니 카펫 색깔에 감탄했습니다. 제게 센스가 좋다면서 집과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칭찬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강 선생님이 바닥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었어요. 청소한다고 했는데도 깔끔한 그의 눈에는 그런 게 다 보이나 봅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청소를 더 완벽하게 할 것을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차려놓은 음식을 본 강 선생님의 표정이 살짝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 양식으로 준비할 걸 싶었습니다. 혹시 못 드시는 게 있느냐는 제 질문에 갑자기 강 선생님이 창문을 가리켰어요.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환기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비가 들이치는데도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강 선생님은 갑자기 강의를 시작했죠.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음식 냄새가 옷에 배면 안 좋다.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건강에 해롭다.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어떻다. 그 이야기만 30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결국은 냄새 때문이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음식은 식은 지 오래고
김치전은 눅눅해졌죠. 갑자기 커피 한 방울을 카펫에 떨어뜨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 같았죠. 자신의 세계를 흐트리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아, 왜 제가 처음부터 눈치를 못 챘을까요? 무균실처럼 깨끗하던 강 선생님의 집이 떠올랐죠.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남자와 재혼까지 생각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 생각을 말하고 말았어요. 제가 올려놓은 접시와 그릇을 다시 반듯하게 놓고 있는 남자를 보면서 말이죠. 이미 그릇 속에 티끌을 몇 가지 찾은 건지 그릇을 닦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강 선생님, 밥도 한 끼 편하게 먹지도 못하는 곳이 그게 무슨 집이에요? 모델하우스를 원하시는 거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맞춰드릴 수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강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좀 깨끗하게 살자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고 묻더군요. 우린 좀 통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좋은 거 아닐까요? 저도 할 말은 있었어요. 깨끗한 거야 나도 좋아한다고 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숨막히게 한다고.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헤어진 게 식모 노릇하기 지긋지긋해서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시어머니도 아니고 너무 조심스러워요. 강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크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과 다른 저에게 실망했겠죠. 저는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자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인사도 제대로 없이 나가버렸죠.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식탁엔 차가워진 제육볶음과 눅눅한 김치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막걸리는 뚜껑도 따지 못했죠. 웃음이 났어요. 전 남편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저 정도로 까다롭진 않았지만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왔는데 너무 깨끗한 사람을 만나보니 차라리 더러웠던 그 사람이 맘은 편하게 해주었구나 싶었어요.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했죠. 여우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날 뻔했습니다. 그래, 평생 남자복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하네요. 아무리 외로워도 제 몸 하나 편한 것이 제일이잖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해 보았어요. 별로 큰 성과가 없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에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모집한다면서요. 이력서를 지참해서 한번 방문하라는 연락이었죠. 이번에는 제 심장이 희망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밀려드는 외로움에 제 황혼의 생활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조금씩 희망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와의 삶에서 노후 생활의 행복을 찾기보다는 매일 바둥거리는 삶이지만 온전한 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야겠죠?